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제9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어휘 부분인데요. 어휘 부분에서 명사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의 뜻은 状况,情况이라는 뜻이죠. 네, 그 의미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형편을 나타냅니다. 事情发展的过程或者是情况. 네, 예문을 함께 보면은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他处于困境时也总是往好方向想. 네, 여기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은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현재 도로 교통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다. 通过广播知道了现在道路交通情况不是很好. 네, 여기에서 교통 상황은 네, 교통이 지금 막힌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형편을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상황은 여러분 状况, 情况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사는 동작입니다. 동작의 뜻은 动作의 뜻이죠. 네, 그 의미는 어떤 물체나 어떤 생물체가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의 정확성이다. 瑜伽中最重要的在于动作的准确度. 네, 여기에서 동작은 움직이는 모양을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손동작과 몸동작만으로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只通过手势和身体动作也可以传达意思. 네, 여기에서 동작은 움직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동작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세 번째 명사는 살림입니다. 살림의 뜻은 生活, 生机, 家务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 의미는 집안의 형편 또는 집안의 생활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한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要打点好一家的生活不是一件容易的事情. 네, 여기서 살림은 생활을 얘기하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한다. 她结婚后辞去工作专心在家操持家务. 네, 여기에서 살림은 家务를 얘기하죠. 그래서 살림의 뜻은 어떤 생활이나 또는 집안일 등등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네 번째 명사는 자랑입니다. 자랑은 骄傲, 自豪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는 훌륭하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는 행동입니다. 네, 아이들이 왜 100점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엄마 100점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칭찬을 해주죠. 네, 이렇게 자기가 잘한 일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동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어머니는 아들을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신다. 妈妈认为儿子是他一辈子的骄傲. 네, 여기에서 자랑은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아들이 자신의 가장 큰 네,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真正的学者不会炫耀自己的学识. 네, 여기에서 자랑 역시 자기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랑의 뜻은 칭찬을 받고 싶거나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좋은 점이나 큰 점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자, 5번째 명사는 논쟁입니다. 논쟁의 뜻은 룬정, 증룬이란 뜻인데요.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해서 말로 논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지나친 논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过分的争论对于解决问题一点帮助也没有. 네, 지나친 말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2번째 예문입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이 4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对于死刑制度的争论已经持续了4个多小时. 네, 여기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 즉 이 사람은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사형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싸움이, 네, 의견의 논쟁이 4시간째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쟁이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서로 말하고, 네, 그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쟁론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6번째 명사는 의문입니다. 의문은 이원의 뜻인데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觉得可疑的部分. 예문을 보면은요. 나는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선생님께 바로 물어본다. 我学习的时候如果有疑问马上问老师. 여기서 의문은 궁금한 점이죠. 알고 싶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께 바로 물어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째 예문은요. 의문의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有很多人因可疑事故丧命. 네, 여기에서 보면 의문의 사고는 뭐죠, 여러분?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죠. 내가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문은 믿지 못하거나 궁금하거나 알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 번의 금메달과 국제대회에서의 인정을 받은 피겨스케이트의 요정인 김연아 선수는 한국인의 뭐뭐이다. 1번 의심, 2번 자랑, 3번 살림, 4번 동작. 네, 답은 2번 자랑이죠. 피겨스케이팅의 선수인 김연아 선수는 한국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선수입니다. 의심은 이 신의 뜻이고요. 살림은 생활, 네, 家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동작은요, 动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自豪 또는 우리骄傲라는 뜻을 가진 자랑이라는 명사이죠. 자,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부사 부분입니다. 一起看一下副词的部分. 네, 첫 번째 부사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의 뜻은 즉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하였다. 他全靠自己的能力自属其家. 네, 오로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죠. 단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네, 성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50년 동안 오로지 교육자의 길만
걸어왔다. 他50年来总是以教育者的身份一路走来. 네, 여기에서도 오로지는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단지 오직 교육자의 길만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로지는 오직 단지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부사는 다정히입니다. 다정히의 뜻은多情的라는 뜻인데요. 정이 많다 또는 관계가 좋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두 연인이 다정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여기에서 다정히 앉아있다라는 뜻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딸아이가 동생의 손을 다정히 잡고 가는 모습을 보니 흐뭇해진다. 看着女儿亲热地牵着妹妹的样子，她心眼里开心. 네, 여기에서 다정히 손을 잡고 가다라는 뜻은요. 네, 아주 친밀하게 잡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다정히는 多情的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실제로 부사로 쓰일 때는 두 사람의 관계나 어떤 모양이 굉장히 친밀하거나 네, 사이가 좋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부사는 도저히입니다. 도저히의 뜻은 우른 루허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아무리 해도 네, 우른 什么예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그 사람과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和那个人实在无法沟通. 네, 여기에서 도저히는 어떻게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我实在不记得昨天说了什么话. 네, 여기에서 도저히라는 뜻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네,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도저히의 뜻은요, 우른 루허, 우른 什么什么예 라는 중국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부사는 꾸준히입니다. 꾸준히의 뜻은 坚持不懈的라는 뜻인데요. 네, 그 의미로는 끊임없이, 네, 보도한다, 한결같이, 네, 总是如一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只要坚持努力一定会得到好结果. 네, 여기에서 꾸준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꾸준히는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하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운동은 매일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가 있다. 只要每天坚持运动才有效果. 네, 여기에서도 꾸준히 계속하다는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라는 부사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라는 부사는요. 坚持不懈的, 네, 부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고요. 그 유의어는 끊임없이 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사는 성급히입니다. 여러분, 성급히의 뜻은 신지더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는 아주 급하게, 빠르게 이런 뜻입니다. 네, 진지더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을 보면은요. 밥을 성급히 먹는 바람에 체했다. 因为吃得太急噎住了. 네, 여기서 보면 성급히 먹다. 네, 아주 급하게 먹었기 때문에 밥이 체했다.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네,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성급히 자리를 떠났다. 他一到电话就匆忙地离开了座位. 네, 여기에서 성급히는 아주 급하게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나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급히라는 부사는 급하게라는 부사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부사입니다. 여섯 번째 부사는 고요히입니다. 고요히의 뜻은 칭칭더, 안징더라는 뜻인데요. 그 뜻으로는 조용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은요. 고요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看到静静热睡的孩子的脸庞，一天的疲劳都能释怀. 네, 여기에서 보면 고요히 잠들다라는 뜻은 조용하게 소리 없이 잠을 자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은요.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본다. 看着静静流淌的江水回顾我的人生. 네, 고요히 흐르다의 뜻은 아주 조용하게 흐르다. 네, 그 모양이 아주 조용한 모양이다. 별로 변화가 없는 모양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고요히라는 뜻은 소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조용함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한국 제약은 지난 20년 동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뭐뭐 노력해온 기업이다. 1번 성급히, 2번 도저히, 3번 고요히, 4번 꾸준히. 네, 답은요. 4번 꾸준히가 되겠죠. 뒤에 노력하다는 누리라는 동사이고요. 네, 부두한더 누리가 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부두한더 끊임없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는 꾸준히라는 부사입니다. 1번의 성급히는 네, 급하게, 망망더, 지지망망더 이런 뜻이죠, 그쵸? 급하게라는 뜻이고요. 도저히는 우른루허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고요히는요, 네, 안징더, 징징더 이런 뜻을 가진 조용하게라는 부사죠. 그래서 노력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사는 부투한더라는 꾸준히라는 부사입니다. 다음은 동사 부분입니다. 一起看一下动词的部分. 네, 첫 번째 동사는 의지하다입니다. 의지하다의 뜻은 이카오, 이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마음을 어디에 기대다라는 뜻으로 신잉, 이카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걸으신다. 예예 꽈저 꽈이짱 정身体行走. 네, 여기서 지팡이라는 건 할아버지가 짚고 있는 물건이죠. 그 물건에 몸을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기대서 걷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두 번째 예문은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世界上可以依赖的人只有自己. 네, 여기에서 의지하다는 기대다, 이카오라는 뜻이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뜻은요. 기대다라는 동사와 유의어로 볼 수 있고요. 그 뜻은 이카오, 이라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동사는 기대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사에서 의지하다라는 동사를 배웠었죠? 네, 의지하다라는 동사의 유의어는 기대다입니다. 그래서 그 뜻도 카오, 이카오, 네, 이라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너무 어지러워서 벽에 몸을 기대었다.
네, 여기에서 보면 너무 어지러워서 네, 몸을 벽 쪽에다 네, 카오 기대고 있었다,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서는 안 된다. 成人后就不该依靠父母生活. 네, 여기에서도 기대어 살다라는 뜻은 의지하다,依赖, 依靠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다라는 동사의 유의어는 의지하다라는 동사이고요. 그 기대다의 중국어의 의미로는 카오, 이카오,依赖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기울이다입니다. 기울이다의 뜻은 칭주, 지종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의미는 기울다라는 동사의 사동사입니다. 여러분, 기울다라는 원래의 뜻은요, 한쪽으로 집중하다, 네, 对一方面集中이라는 뜻인데요. 네, 정확하게 평형이 아니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나 아래로 한쪽으로 어떤 것이 집중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就算认为自己是正确的也要倾听一下别人的话. 네, 여기에서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지만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녀는 자식 교육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他把所有的精力都倾注于子女的教育中. 네, 여기에서 기울이다는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그 자식 교육에 모든 마음을 다 집중했다, 모든 신경을 다 집중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이다라는 뜻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다, 네, 한쪽으로 잘 듣거나, 네, 집중하거나 그곳에 모든 마음을 쏟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동사는 분별하다입니다. 분별하다의 뜻은 分辨 또는 分别, 区别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자, 그 비슷한 의미의 동사로는 区别, 구별하다, 分에 가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어두워서 사물의 형체를 분별하기 어렵다. 太昏暗导致很难分辨物体的形态. 네, 여기에서 보면 사물의 형체는 사물의 모양을 얘기하겠죠. 사물의 모양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서 주위 사람들이 잘 따른다. 他很懂得分辨事理, 所以周围的人都很服他. 네, 여기에서 보면 분별하다는 네, 사리를 구분하다, 사리를 구별하다, 네, 시리를 分别 또는 区别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분별하다라는 동사는요, 구별하다나 가르다라는 동사와 서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뜻으로는 分辨, 区别, 区分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는 가려내다입니다. 가려내다의 뜻은 分辨 또는 挑出 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여러 개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다 라는 뜻입니다. 네, 在几个当中挑选好的. 자, 예문을 함께 보실까요? 생산품 중에서 불량품을 가려내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다. 从新产品中挑选出不良品是非常重要的工作之一. 네, 여기에서 불량품, 별로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 품질의 물건이죠. 그것을 골라내다, 가려내다, 그것을 구분해내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사건의 진범을 가려낸다. 警察通过各种证据辨别出了事件的真凶. 네, 여기에서 진범, 진짜 범인, 真正的犯人, 그죠? 진범을 가려내다, 구별해내다, 골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려내다의 뜻은 골라내다라는 동사와 유의어고요. 네, 골라내다라는 뜻은 그 중에서 挑出来, 네, 挑好, 挑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看一下练习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뭐뭐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번 의지하는, 2번 가려내는, 3번 기울이는, 4번 기대는. 답은요? 네, 2번 가려내는이 답이 되겠죠? 가려내다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옳다, 그르다는 맞다, 틀리다죠. 맞고 틀린 것을 분명하게 취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는 이카오의 뜻이 있었고요. 기울이다는 지중이라는 뜻이 있었죠. 네, 기대다는 의지하다의 유의어로 역시 이카오, 이라의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看一下拟声词和拟态词. 첫 번째 의태어는 살금살금. 네, 살금살금의 뜻은 칭수칭저,悄悄더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소리 없이 조용한 모양이겠죠. 자, 의미를 보시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네, 几乎听不到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아주 조용히 걷는 모양입니다. 안칭더, 조싱더 모양이 되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고양이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 轻轻地走进家来把所有的人都吓了一跳. 네, 살금살금 들어오다. 뒤에 들어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서 걷다라는 쪼의 모양을 나타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갔다. 在所有人熟睡时，小偷悄悄地潜入偷走了贵重东西. 네, 여기 살금살금 들어오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살금살금이라는 의태어는 뒤에 들어오다, 나가다, 뭐 오다, 가다, 네, 이런 것처럼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그 살금살금 뒤에는 이동 동사가 자주 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의태어는 아둥바둥입니다. 아둥바둥의 뜻은 구구더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 힘들게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는 모양입니다. 辛苦地为了某件事劳累的模样.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어떤 일을 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간다. 大部分的父母为了孩子们辛苦的生活. 네, 여기에서 아둥바둥은 아주 힘들게, 즐겁진 않겠죠, 그 모양이. 네,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기 위해 애쓰는 내 모습을 보면 왠지 서글퍼진다. 看着每天为了心情生活而劳累的自己，不知道为什么觉得很惆怅. 네,
여기에서 보면 아둥바둥 살다라고 표현해서 힘들게 살아가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은 뒤에 살다, 살아가다,生活라는 동사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둥바둥 살다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둥바둥은 신신쿠쿠더, 내신쿠더라는 뜻으로 나타내는 힘들게라는 의태어입니다. 세 번째 의태어는 꼬치꼬치입니다. 꼬치꼬치의 뜻은 반원이라는 뜻인데요. 자, 하나하나 모두 다 따지고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이거 挑剔 询问이란 뜻인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어머니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꼬치꼬치 캐물으신다. 마마对一盘问我的一举一动.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신다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不要再对那件事情追究了. 네, 여기서 꼬치꼬치 묻다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묻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꼬치꼬치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것저것 다 따지고 물어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꼬치꼬치 묻다, 꼬치꼬치 캐묻다 이렇게 원의 동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의태어는 다짜고짜입니다. 다짜고짜의 뜻은 앞뒤 상황과 상관없이 무작정이라는 뜻인데요. 무작정이라는 뜻은 计划的, 没有计划的, 突然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그 뜻을 조금 더 보면은 不考虑前后的情况, 不分青红皂白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예문을 함께 보실게요. 그는 다짜고짜 내 이름을 물었다. 他不分青红皂白地问了我的名字. 그 사람은 이유 없이 갑자기 내 이름을 물어봤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여자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다. 女朋友一见到我就不分青红皂白地开始发火. 네, 여기서 다짜고짜 화를 내다는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짜고짜라는 뜻은 이유 없이, 갑자기, 무작정의 뜻을 가진 의태어입니다. 다음은 의태어의 연습 문제입니다. 카니샤 리엔시티. 먹잇감을 발견한 호랑이는 뭐뭐 다가가서 단번에 잡는다. 1번 다짜고짜, 2번 살금살금, 3번 아둥바둥, 4번 꼬치꼬치. 네, 답은요. 2번 살금살금이겠죠. 네, 먹잇감은 먹고 싶은 음식이 되겠죠, 그쵸? 음식을 발견한 파시엔더 호랑이, 라오호, 그쵸? 호랑이는 조용히 다가가서 잡겠죠.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다 카우친, 가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살금살금이 돼야 되겠죠. 1번의 다짜고짜는 갑자기 이유 없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태어였고요. 아둥바둥은 생활이 힘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태어였죠. 꼬치꼬치는 계속 이것저것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뒤에는 묻다, 캐묻다라는 동사가 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다이어입니다. 이치칸이샤 도이츠. 자, 첫 번째 다이어는 딸리다라는 다이어입니다. 딸리다라는 다이어는 세 가지의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에 구속되다라는 뜻입니다. 被一些东西
슈후라는 뜻인데요. 자, 아이가 셋이나 딸려서 항상 집안 경제가 어렵다. 因为带着3个孩子，家里的经济情况总是很困难。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이가 딸리다. 네, 나는 아이에게 구속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셋이나 있다.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 포함되거나 붙어 있다. 네, 후다이라는 뜻인데요. 별장에는 넓은 앞마당이 딸려 있다. 别墅附带着宽敞的院子. 여기에서 보면 별장이 있고요. 별장에 또 앞마당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큰 것이 있었고 그 큰 것에 작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네, 包含在里面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뜻은요. 후수라는 뜻으로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 고등학교는 대학교 부속으로 딸려 있다. 我们高中是大学的附属学校라는 뜻이죠. 우리 고등학교는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함께 있는 학교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딸리다의 뜻은요. 구속되다,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 라는 뜻으로 후수, 네, 후다이 또는 수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는 더듬다입니다. 더듬다도 역시 세 가지의 뜻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더듬다의 뜻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찾다라는 뜻입니다. 看不清的地方用手摸着脚, 네, 摸着脚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어두운 방 안에서 스위치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더듬었다. 在熄了灯的房间里到处摸索着找开关. 여기에서 보면 스위치는开关이고요. 더듬다는 찾기 위해서 네,摸索着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만지면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생각이나 기억을 다시 돌아보다라는 뜻으로 후이샹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은요.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니 후회가 많이 남는다. 네,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보니까 후회가 많이 남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말이 순조롭게 나오지 않고 막히다. 네, 약간 소화 무순창이란 뜻이 되겠죠. 너무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다. 因为太紧张说话结巴, 네, 结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듬다라는 동사는요. 첫 번째로 만지면서 摸着找, 네, 만지면서 찾다. 또 후이샹, 어떤 기억을 다시 되돌아보다. 네, 그리고 结巴,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순조롭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이어입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看一下练习题. 아빠에게 뭐뭐 6명의 식구는 부담과 동시에 힘이 되기도 한다. 목돈이 생기면 주차장이 뭐뭐 큰 집을 사고 싶다. 큰 가방에 뭐뭐 있는 작은 주머니에 언제나 잔돈이 들어있다. 1번 짓다. 2번 더듬다. 3번 딸리다. 4번 내다. 답은요? 네, 3번 딸리다죠. 자, 아빠에게 딸린 6명, 네, 아빠에게 포함된 아빠와 함께 있는 6명의 식구는 부담도 있지만 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목돈은 큰 돈이죠. 큰 돈이 생기면 나는 큰 집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주차장이 딸리다. 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큰 가방에 역시 있는 작은 주머니, 큰 가방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이미 있는 작은 주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딸리다라는 답이 되어야 합니다.
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국어의 문법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kann ich die Joker der Wifa. 네, 첫 번째 문법은 어떤들이라는 문법입니다. 어떤들은 고급 토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의미는요, 어떤 사실을 가정합니다. 자셔합니다. 네, 자셔한 다음에 뒤에 발생한 상황을 이미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허후회하거나 아쉬워합니다. 그 시. 형태로는요, 동작 동사나 상태동사 뒤에 과거형인 어떤들을 씁니다. 자, 유의어로는요, 쓰면 또는 더라면이라는 유의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음형과 더라면은 가정을 나타내는 문법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이 고급 문법으로 왔을 때는 전들로 바뀌는 형태를 가집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던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네,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상황을 가정하고 실수를 하지 않았을 상황을 추측해서 후회하는 문법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한 번만 참았던들 싸움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如果再多忍一次也不会吵那么厉害了. 네, 여기에서도 보면 참다, ren, 그쵸? 참았던들은 이 사람 참지 않았죠, 그쵸? 참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쉬워하거나 후회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았으면 싸움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네. 어떤들 뒤에 어쓸 텐데 라는 문법이 함께 옵니다. 어쓸 텐데 라는 문법은 앞의 상황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할 때 쓰는 문법이죠. 또 뭐뭐을 거예요. 뭐뭐을 것이다 라는 문법 아시나요? 네, 추측을 할 때 쓰죠. 그래서 어떤들 어쓸 것이다 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들 뒤에는요, 어쓸 텐데 또는 어쓸 것이다 라는 두 개의 문법이 함께 자주 와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 문법은 을바에야라는 문법입니다. 을바에야 뜻은 还不如怎么样이라는 뜻인데요. 두 개의 상황을 비교하는 문법이죠. 네, 表示与前面的行为相比后面的行为更好 이런 뜻입니다. 의미는 앞뒤 문장을 모두 선택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앞뒤 문장이 별로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 문장보다는 뒷 문장이 조금 더 괜찮다, 네, 조금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형태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뒤에 을바에야를 쓰고요. 뒤에는 깐추이라는 차라리, 아예라는 부사도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의어로는 여러분 는이라는 유의어가 있고요. 을바에야와 는이는 서로 바꾸어 써도 괜찮습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과 결혼할 바에야 혼자 살겠다.
和那个人结婚还不如一个人过. 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 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늦을 바에야 가지 않는 것이 낫다. 晚了还不如不去. 네. 늦게 가고 싶지도 않고 안 가고 싶지도 않지만 늦는 것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죠. 네, 바꾸어 썼을 때 그 사람과 결혼하느니 혼자 살겠다. 늦느니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뜻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느니라는 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을바에야를 공부했었죠? 네, 여기에서 느니는 을바에야와 동일어로 네, 앞문장과 뒷문장을 다 선택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문장보다는 뒷문장이 괜찮다라는 문법입니다. 의미는 두 개 다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뒷문장이 낫다. 형태는요, 아까 을바에야와 똑같이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뒤에 느니를 쓰고요. 차라리 아예 등등의 부사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함께 볼게요. 그 사람과 결혼하느니 혼자 살겠다. 네, 위에서 아까 했었죠? 和那个人结婚还不如一个人过. 네, 그 사람과 결혼할 바에야 혼자 살겠다. 자, 늦느니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아까 했었죠? 晚了还不如不去. 늦을 바에야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을바에야와 느니는 유의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번째 문법은 을수록입니다. 여러분, 을수록의 문법은 위에 점어라는 뜻이죠. 점점 더 어떻다. 네, 渐渐更怎样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형태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뒤에 모두 다 을수록을 쓸 수 있고요. 자, 예문을 함께 보면은요. 밤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은 고요해진다. 晚上越深越觉得安静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요. 언어는 하면 할수록 느는 법이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어두워질수록 하면 할수록 등등으로 어떤 일을 반복하거나 어떤 상황이 반복되면은 네, 어떻게 됐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을수록은요. 위에 점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看一下练习题. 그 돈을 내고 중고품을 조금 더 보태서 새 것을 사는 게 낫겠다. 1번 살수록, 2번 샀던들, 3번 살 바에야, 4번 사거들랑. 네, 답은요. 3번 살 바에야죠. 네, 중고품은二手品을 얘기해요. 그쵸? 그런데 새것 신더, 그쵸? 100% 많이 신더너, 그쵸? 그래서 여기서 중고품과 새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하는 문법은 을바에야라는 문법이죠. 을수록은 위에 점 모양의 뜻이었고요. 어떤들은 자서를 했었죠. 의면의 뜻이죠. 그 다음에 거들랑은 네, 역시 의면이지만 뒤에 자주 명령문, 밍닝쥐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교 문법은 을바에야 또는 을바에야와 동일어인 느니가 답이 될 수 있겠죠?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希望大家课后多多复习. 여러분, 열심히 복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